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 선대위원장이 비공개 회동을 가졌습니다. 여러 가지 코로나19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국가 경제에 관련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다. 이렇게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그런 내용도 물론 했겠지만 여러 가지 이제 이 정국과 관련된 이런 얘기를 나누지 않았겠느냐. 이재명 후보가 김 전 위원장에게 좀 도움을 청하지 않았겠느냐. 그렇다면 왜 이 시점에서 이재명 후보가 김 전 위원장을 만났고 향후에 김 전 위원장이 이재명 후보를 그럼 돕겠다는 것인가. 김 전 위원장은 왜 또 그런 만남을 허락을 한 것인가.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좀 추측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일단 그동안에 그 김 전 위원장이 지난 윤석열 후보의 선대위에서 나온 것, 헤어진 것이 이제 1월 5일입니다. 한 달 정도 됐습니다. 그리고 나서 민주당 쪽에서 김 전 위원장에게 공을 좀 들였죠. 일단은 김 전 위원장이 민주당에 있을 때 비서실장을 지낸 박용진 의원이 찾아와서 만났고, 또 얼마 전에는 송영길 대표를 또 만났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송영길 대표가 김 전 위원장에 대해서 만나보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좋게 평가를 하고 있더라.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. 그리고 나서 어젯밤에 이재명 후보와 1시간 20분 동안 만난 겁니다. 지금 대선을 30일 앞둔 이런 시점에서 이재명과 김종인 두 사람의 만남, 이것이 과연 어떻게 작용할지 또 상당히 지금 정가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. 지난 1월 31일 날은 윤석열 후보가 김 전 위원장에게 전화를 했었죠. 그 전에 이제 송영길 대표가 만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전화드린 거 아니냐, 일반적인 안부 전화였다라고 양측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내놨습니다. 어쨌든 이른바 장군 멍군 식으로 김 전 위원장이 윤 후보와 사이가 좀 멀어진 듯 하니까 이제 민주당 쪽에서 적극적으로 좀 구애를 했고, 또 그럴 기미가 노출이 되니까 윤 후보가 또 전화를 했고, 이런 장군 멍궁이 좀 이어지는 상황이 아닌가,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. 이런 배경에는 결국 이제 김종인이라는 인물이 갖고 있는 이 중도 세력의 상징성, 그리고 경제 민주화로 상징되는 이 어떤 새로운 아젠다 세팅에 대한 능력, 이런 것들이 여야를 불문하고 높게 평가가 되기 때문에 김 전 위원장을 좀 만나려고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렇다면 과연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데까지 나아갈 것인가. 지금 핵심적인 관심은 그거 아니겠습니까? 그냥 만난 거야 만날 수 있다 쳐도 이게 김종인이 이재명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하는 거죠. 제 생각에는 이재명 후보와 김 전 위원장의 이해관계가 일단 일치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만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일단 김 전 위원장의 이해관계라는 것은 일단 존재감인 거죠. 지금 현재 이 대선 정국, 중차대한 대선 정국에서의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. 야당 후보의 일종의 멘토 같은 역할을 하다가 그 다음에 좀 사이가 안 좋아지고 나서 이번엔 여당 후보가 자신에게 여러 가지 좀 조언을 받으러 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김종인이라는 인물의 존재감이 정치권에 한껏 드러나는 이 상황, 김 전 위원장으로서는 나쁘지 않은 거죠. 나를 찾아와서 내 의견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을 만나서 내가 큰 틀에서 전국 조언을 해준다, 이런 정도의 어떤 이 자세만 가지고 가더라도 존재감이 상당히 이제 부각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. 또 한편으로는 이제 윤석열 후보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좀 서운한 속에서 이렇게 헤어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또 보내는 그런 부분도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계속 이렇게 서운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헤어지는 건 그렇다 쳐도 그 뒤에 제대로 찾아와서 이렇게 어떤
예를 갖춘다든지 뭐 이런 것도 별로 없고 뭐 전화를 하는 정도니까 김 전 위원장으로서는 좀 서운함 같은 게 있었을 겁니다.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측에서 만나자고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은 한편으로 보면 윤석열 후보에 대한 어떤 강력한 신호 같은 것들을 또 보내고 있는, 뭐 계속 이렇게 서운하게 할 거야 정말 뭐 이런 얘기를 하고, 또 윤 후보에 좀 이렇게 애를 태우는, 그럼으로써 더 이제 어떤 김 전 위원장에 대해서 윤 후보가 공을 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가는 이런 측면이 내 어떤 노림수 같은 것들이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로서는 지금 단계에서 어떤 이해관계가 맞았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? 우선 이재명 후보는 지금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. 박스권에 갇혀 있으면서 배우자 김혜경 씨와 관련된 이른바 공직 사유화 의혹, 또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이 불거졌습니다. 간단치 않은 의혹이죠. 이런 속에서 김종인 전 위원장을 만남으로써 일단은 이슈를 좀 분산할 수가 있습니다. 이 김 전 위원장 만났다라는 이슈 자체가 나오면서 뭐 배경이 어떻게 되고 향후에 어떻게 될 거고 이런 뉴스들이 쏟아져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? 이슈를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고, 두 번째는 김 전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이 중도적인 이미지를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차용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러면서 중도층에 일정하게 좀 이재명 후보가 소구력을 좀, 흡인력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것도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죠. 세 번째는 지금 자신이 닥치고 있는 상황, 그러니까 박스권에 갇힌 지지율, 배우자의 문제, 또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인 문제, 이런 것 속에서 이 전체적인 대선판 부분을 좀 어르신 입장에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시고, 또 이 이재명이 지금 잘 가고 있는지 뭐 어르신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? 예를 들면 산전수전 다 겪은 김종인 위원장으로부터 이 실질적인 좀 여러 가지 캠페인이라든지 자신의 행보, 배우자 문제 등등과 관련된 이 조언, 이런 것들을 또 받는 이런 부분들도 있겠죠. 이렇게 이제 김종인, 이재명, 김종인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만남이 성사된 것이 아닌가,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렇다면 여기에서 김 전 위원장이 이재명 후보를 직접적으로 지지 선언을 한다든지 돕는 쪽으로 갈 것인가, 저는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우선 첫 번째는 이 뭐 김 전 위원장이 과거에 민주당에 있다가 국민의힘 쪽으로 오고 이런 이제 왔다 갔다 한 뭐 이런 부분들은 있지만, 지금 윤석열 후보와 헤어진 지 불과 뭐 한 달밖에 안 됩니다. 이렇게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다시 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한다? 글쎄, 이건 좀 일반적인 정치적인 그동안의 역사나 맥락에서 봤을 때 좀 상상하기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물론 두 사람의 관계는 이 과거에 김종인 전 위원장이 민주당에 있을 때부터 이재명 후보가 전화도 좀 자주 이렇게 하고 잘 모셨다라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지난 1월 달에 윤석열 후보와 이런저런 갈등을 하고 안 좋게 헤어지고 기타 등등 이런 과정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도 김 전 위원장과 직접 통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뭐 얘기를 좀 나눴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평소에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고 한 번씩 찾아뵙고 하는 그런 좀 뭐 잘 아는 관계인 건 뭐 분명합니다. 하지만 지금은 뭐 그런 관계를 넘어서서 어쨌든 대선 전국에서 사활을 걸고 싸우는 속에서 만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관심을 끄는 것 같습니다. 첫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그런 한 달 전까지 뭐 별의 순간이 왔다 해서 뭐 어쨌든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사람이 다시 이재명 후보를 돕는다든지 지지선을 한다는 거, 이건 저는 좀 상상하기 어렵다라고 보는 게 첫 번째고, 두 번째는 김 전 위원장을 따랐던 사람들, 세력들이 뭐 국민의힘에 그대로 있습니다. 뭐 정태근 전 의원이라든지 김근식 전 실장이라든지 금태섭 전 실장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대표적이죠. 물론 이제 지금 선대본에서 권영세 본부장이 이끌고 있는 선대본에서 이
분들이 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. 거의 뭐 역할이 없죠. 지금 선대본에 들어가 있지도 않은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죠.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김종인 세력은 현재 국민의힘 선대본에서 역할이 없다, 이렇게 봐야 됩니다. 하지만 어쨌든 국민의힘이라는 틀 속에서 지금도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또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선하는 거, 이건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. 세 번째는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이 쭉 지난해 이런 과정 속에서 이른바 윤석열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뭐 별의 순간이 왔다 등등등 이렇게 윤 후보를 계속 지지하는, 지원하는 이런 역할을 해 왔습니다. 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뭐 사석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또 송영길 대표 만나서 이렇게 좋게 평가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, 뭐 공개적으로 어떻게 적극적으로 뭐 그런 우호적으로 얘기를 하거나 그런 것을 한 기억은 제가 별로 없습니다. 이런 등등 또 여러 가지의 그동안에 이제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김 전 위원장이 강하게 주장해왔던 점, 뭐 이런 등등을 미뤄 짐작해 보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은 저는 크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하지만 또 이게 뭐 정치라는 것이 사실 이 가능성의 예술이기 때문에 이걸 뭐 완전히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.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전혀 없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. 그건 뭐 지금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또 마찬가지인 것이죠. 김종인, 이재명, 김종인 두 사람의 만남은 뭐 여러 가지 이러저러한 분석이 나오지만 어쨌든 대선 전국에서 하나의 좀 이색적인 새로운 흐름, 새로운 하나의 이벤트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또 윤석열 후보에게 주는 일종의 자극 효과가 또 있을 겁니다. 이런 부분이 어떻게 또 향후에 나타나게 될지 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운 포인트가 아닌가 싶고요. 이런 부분은 결국 이제 하나의 정치권 대선을 앞둔 여러 가지 세력 간의 이합 집산의 움직임에 하나의 물꼬를 좀 튼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. 네, 여러분 얘기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.